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주변에 어쩔 수 없이 얼음형 인간하고 같이 해야 된다면 어떻게 대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얼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되게 따뜻한 면이 많이 있다, 그러면 사실 땡큐죠. 그러면 정말 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겠죠. 근데요, 인생을 너무 난이도 있게 사는 거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얼음인데 차가운 면이 있다고 해서 그게 막 100, 1000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진짜 따뜻한 분들은 겉으로도 좀 따뜻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다루는 법 이 책에 보니까 또 얼음형 인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얼음형 인간, 이른바 우리가 왜 도도하다고 그래야 되나? 네. 차갑다. 네. 성격이 너무 차가워. 근데 네. 또 그게 한동안에는 미디어에서는 멋지게 그려졌었어요. 네. 차도남, 차도녀. 네. 차가운 도시 남자, 차가운 도시 여자. 네. 그래서 뭔가 되게 매력적인 존재로 그려지기도 하고. 네. 인기가 있는 겁니까? 약간 그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뭔가 면에서는 매력적인 거예요? 네, 어떤 면에서는 특정 사람에게는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사람들 중에는 모두에게 꼬리를 흔들고 있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네네네. 좀 도도해 보이고 잘 정을 주지 않을 것 같은 고양이에게 더 유독 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카사노바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을 내가 만약에 만나고 그 사람하고 중요한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난이도가 높은, 마치 신비의 여신을 뭔가 내가 만나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가질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은 너무 쉬운데 그 사람은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관계 욕구가 큰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 또 유독 많이 끌립니다. 아, 관계 욕구가 심한 사람이 네. 차가운 사람한테 끌리는 거예요. 네. 요즘에 왜 그 미국 드라마 중에 불과 얼음의 노래인가? 뭐 그런 무슨 소설이자 뭐 이렇게 오. 드라마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불과 얼음이 만나서 뭔가 연인이 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뭔가 이렇게 절묘한 문구 같잖아요. 불과 얼음의 노래. 네. 어떤 면에서는 되게 잘 어울리는 한 쌍 같잖아요. 근데 실제를 보면 불이 얼음을 만나면 불은 꺼지잖아요. 네네네네. 얼음이 불을 만나면 자기의 형체가 다 녹아내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되게 상극이거든요. 상극이죠. 얼음형인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관계 욕구가 높은 사람과 만나면 관계 욕구가 높은 사람이 되게 손해를 많이 입어요. 그럼 왜 끌리냐? 관계 욕구가 되게 높은 사람은요, 10명의 사람이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10명 다 나를 좋아해야 돼요. 내가 그걸 마음에 들으려고 하고 막. 그쵸. 모두 네, 네. 엄청 봉사를 해요. 10명한테 다 마음을 쏟아서 그 10명이 다 나를 좋게 하려고 합니다. 네네네. 근데 한 사람이 유독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를 봐도 그냥 별로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럼 거의 그러면 끌리는 거예요? 그 9명한테 별로 관심 안 가고 그 사람한테 꽂혀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이 끌리는 거네요. 그쵸. 어떤 면에서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유독 조금 차갑게 해서 네. 어떻게 보면 감질만 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화가 났다가 또 어떨 때 한 번씩 웃기도 해요. 그러면 아닌가? 내가 이 사람이 또 나를 좋아하긴 하는 건가? 계속 이 사람 생각을 하게 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만납니다. 누굴 만나요? 결혼할 때 그렇게 아. 관계가 높은 사람이 얼음처럼 굉장히 차가운 사람을 서로 만나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마음고생 하겠네. 네, 마음고생해서 상담에 오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흔히들 왜 그 나쁜 남자들이 좀 인기가 많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런 좀 비슷한 경우일까요? 나쁜 남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얼음형과 좀 다르고, 얼음형은 그 사람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네. 서로 상극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나쁜 남자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쁜 남자라고 보여지잖아요. 네네네. 그것이 그나마 덜 나쁜 남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있으니까 네. 나쁜 남자라는 게 포장이 좀 돼가지고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더 알게 되면 나가는 문이 없는, 들어올 때는 네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가는 문이 없는 훨씬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사회적인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회성을 가질 때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모습보다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려고 해요. 이게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우린 사회적 페르소나를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자기 생각보다 훨씬 나쁜 사람일 가능성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3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정말 조심해라.
그냥 뭐 그 사람도 그 안에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있겠지. 정말 그 사람 안에도 뭐 굉장히 어떤 그래도 10번 중에 한 번 날 생각해 줄 거야. 맞아요. 근데 그런 것 갖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봐서 나쁜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무 많은 정을 주지 않는 거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컨셉이면 상관없겠죠. 뭐 나쁜 남자인데 뭐 뒤에서 이렇게 꽃도 주고 뭐 마음도 챙겨주고 이런 사람이면 뭐 그게 그냥 오다가 주웠다 막 이런 거. 그런 것만 괜찮겠죠. 그런 건 좀 양반이지. 근데 조금 그 싸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조금 한번 조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그 고양이 같은 사람들. 네. 아까 좀 이제 고양이에게 끌리는 사람들에서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고양이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뭔가 되게 도도해. 네. 근데 또 자기가 필요할 때는 살짝 와서 막 이렇게 비비고 막 네. 연락하고. 네. 요거는 좀 소시오패스랑은 차이가 많이 좀 있죠. 차이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오히려 소시오패스라기보다는 또 다른 성격의 측면이 있는데 네. 약간 강박성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회피성이 좀 있다든지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패턴인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하고 이런 게 왜 그러냐면 그 우리가 꽃게를 보면 꽃게가 딱딱한 동물이에요? 연한 동물이에요? 와, 그냥 자연 상태에선 딱딱한 동물인데 그렇죠. 먹을 때는 부드러워. 그렇죠. 사실은 이게 말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은 되게 따뜻한데 사회적으로 내가 너무나 힘든 일을 겪거나 내가 어떤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뭐 정당성이 있어서 나 스스로를 지키려고 되게 뭔가 시니컬하게 하고 오히려 내가 뭔가 내 주장을 더 세게 하고 조금 뭔가 좀 정도 잘 안 주고 이런 사람처럼 보일 뿐 그 네. 사람의 속성은 굉장히 말랑말랑한 사람일 수도 있죠. 강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강박이 엄청 껍질이 단단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안에는 엄청 불안과 걱정, 유연한 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하, 일부러 그걸 또 감추고 보호하기 위해서. 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아하. 그리고 회피성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정을 주면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무나 어렸을 때 거절받아서 상처가 많으면 내가 이 사람에게 나중에 나도 버림받을지도 몰라. 내 마음을 다 보여주면 이 사람 날 떠나갈 거야 라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하고 조금씩 그런 거를 보여줄 수도 있죠. 자기 약간 방어 기제 때문에. 네. 그것도 진짜 그 사람의 공감능력이 없다기보다는 좀 형성된 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사람이 고양이처럼 구는 어떤 배경이나 이유를 좀 알아야겠네요. 네. 그것은 그 사람을 좀 깊이 만나다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차도남, 차도녀 이런 얼음장 같은 사람 네. 하고 고양이 같은 사람하고는 그럼 뭐 비슷한 유형인 거예요? 아니면 완전 다른 거예요? 아마 우리 사회에서 차도녀, 차도남 이런 거를 만들게 된 이유가 네. 어떤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겉은 굉장히 차갑게 보이지만 네. 또 굉장히 고고해 보이지만 실상 그 사람을 알아서 가보면 그 사람 안에 되게 좋은 모습이 많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환상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고 보니까 좀 정이 있어. 네, 괜찮은 저 친구 사람인 거죠. 진국이야. 네.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아, 이건 내 얘기여야 되는데. 네. 혹시나 그러면 주변에 이런 차가운 사람이 있어. 네. 근데 사실 차가운 사람은 처음에 다가가기가 어렵죠. 네. 근데 뭐 한 10년 지나고 나서 보면 아유 저 친구가 되게 좀 쌀쌀 맞아서 그렇지 사실 속은 진국이야 이럴 수는 있는데 네.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관계를 맺기까지가. 네. 주변에 어쩔 수 없이 얼음형 인간하고 같이 해야 된다면 네. 어떻게 대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얼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안에 되게 따뜻한 면이 많이 있다. 그러면 사실 땡큐죠. 완전 반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정말 좀 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예. 근데요. 인생을 너무 난이도 있게 사는 거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아. 얼음인데 차가운 면이 있다고 해서 그게 막 100, 1000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 10, 1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거에 감질만 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진짜 따뜻한 분들은 겉으로도 좀 따뜻합니다. 어느 정도 그 모습이 나와요. 그게 막 해프게 막 그냥 사회생활 이런 거라기보다도 진짜 속이 따뜻한 사람들은 겉모습에도 그 따뜻한 기질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야. 그런 사람하고 오히려 만나는 것이 좀 난이도가 더 낮은 거죠. 물론 뭐 그런 사람 진짜 속이 너무나 뜨거운 뭐 용광로 같은 사람을 만들 수도 있겠죠. 얼음인데 겉은 얼음인데 안에는 용광로 같은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확률이 좀 뭐 진짜 그냥 겉도 굉장히 따뜻하고 속도 따뜻하고 하는 사람을 만날 것보다는 좀 어렵겠죠. 와, 명언 나왔네, 명언. 인생 명언 나왔다. 네. 인생을 난이도 있게 산다고 좋은 게 아니다. 네. 아, 그러네. 괜히 굳이 좀 어려운 사람,
굳이 차가운 사람한테 뭐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그럴 필요 없다. 제가 예전에 어린 시절 때 무슨 막 그 어떤 합창대 같은 데를 제가 나간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합창대를 엄청 열심히 해서 막 합창대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만한 무슨 상자 같은 거를 주는 거예요. 네. 상자가 뭐 크더라고요. 네네. 크리스마스 거의 어. 다가왔을 때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뭘까? 여기 안에 뭐가 있을까? 네. 막 환상에 막 젖어 있었던 거죠. 왜냐면 그게 앞에 막 있었거든요. 그 앞에 이제 선물로. 네네네. 근데 우리는 이제 큰 상자를 받으니까 좋을 줄 알았던 거죠. 네네. 근데 친구들도 이제 많고 하니까 다들 무슨 뭐 상이 뭐 대상 이런 게 아니라 뭐 성실상, 뭐 기쁨상 뭐 이런 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이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제일 큰 게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그 친구들에서 막 서로 자랑하면서 이걸 풀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막 다 그냥 휴지, 빗자루 막 그냥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생활용품.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께서 그냥 모이면서 십시일반 그냥 뭐 빗자루 가져온 사람 빗자루 하고 네네. 휴지 갔다 온 사람은 그냥 휴지 하고 세제 가져온 사람 세제 하고 아. 애기가 세제 갖고 뭐 하겠어요. 아.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깡이다 이런 생각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아 진짜 너무너무 진짜 좀 뭔가 당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괜히 그냥 속은 따뜻할 거야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하고 너무나 중요한 관계가 됐는데 만약에 심지어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선물 포장을 이제 열어볼까? 그 선물은 선물 포장지 안에는 뭔가 좋은 게 있겠지 하고 다 열어봤는데 그게 꽝이면 얼마나 참 참담하겠어요. 너무 늦죠. 그래서 사실은 인생을 조금 난이도가 조금 낮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야, 진짜 멋진 말씀 해주셨다. 여기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괜히 헛된 기대 갖고. 네. 네. 여기서 어떤-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능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 가지라 생각해요. 네네네. 긍정적이고요. 네. 여유롭고요. 예. 따뜻한 사람. 어.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는 사람을 뭐 다른 요소 뺀다면 참 많이 있겠지만 요 세 가지가 같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심리적으로는 요 세 가지가 있다면 좀 건강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성을 만날 때 네. 긍정적이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따뜻한 사람.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외모 먼저. 아, 그렇죠. 잘생겼는데 따뜻하고 여유 있고 긍정적이고. 아, 그런 요소도 예쁜데 그렇죠. 예쁘면 뭐 차가워도 되고 막. 네,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심리적으로는 네. 요 요소가 같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괜히 결혼은 길어요. 아 그렇죠. 평생을.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 인생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첫 번째가 네. 누구한테 태어나는 거잖아요. 아 네.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집안이 만수르면 뭐, 얼마나 뭐 좋겠어요. 예. 내가 어디서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언제 태어났는지도 중요하고. 음. 또 하나가 죽음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죽음이라는 요소는 내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죽을지 이런 걸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잖아요. 예. 하나는 뭐냐면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음. 자식도 그 결혼이라고 하는 토대에서 생기는 거고요. 자식은 또 떠나잖아요. 떠나야 하고. 네. 네. 남는 존재는 또 배우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길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때는 조금 종합적으로 면밀히 아주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결혼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른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결혼해서 뭐 얼굴 뜯어먹고 살 거냐고 뭐 이런 네. 얘기해서 긍정적이고 여유 있고 따뜻한 사람. 네,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뭐. 네. 그래도 우리 사회에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요. 네, 네.